자, 일부의 내용은 암세포의 신생혈관, 새롭게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 신생혈관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암 공급선 차단, 이것을 먹자. 과연 뭘까요?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음식이 뭔지 이번 시간에 일부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암세포는 건강한 사람의 체내에서 수시로 발생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유 교수님이나 저나 뭐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이 암세포가 있어요. 암 환자만 암세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암이냐 또는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암이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암세포는 건강한 사람의 체내에도 수시로 발생해서 존재하고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해서 NK세포나 T임파구에 의해서 죽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없는 분들은 NK나 T임파구가 그 암세포를 죽이지를 못해요. 저도 똑같이 하루에 5,000개씩 암세포가 생겨요. 예, 3,000개에서 5,000개. 저도 지금 제 몸 안에 있고 여러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질병이 되는 암이냐 또는 질병이 되지 않는 암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NK세포나 T임파구에 의해서 죽지 않는 암세포, 그래서 용케 살아남은 이 암세포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그 육안으로 측정이 될 만큼 큰 것들이 되면 70세가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의 이 갑상생의 튜머가 이 종양이 발견이 됩니다. 암세포가. 그래서 이 티로이드, 이 갑상샘에서 이 종양이 거의 70세가 되면 모든 사람의 몸에 이 암세포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암세포가 면역세포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려면, 다시 말하면 암이 계속 커서 암 환자로 질병이 있는 암으로 발전하려면 혈관을 만들어서 혈액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문제가 있는 질병이 있는 암으로 발현이 되고 그 질병이 있는 암이 영양을 공급을 받아서 신생혈관을 만들면 전이가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제가 요 뒤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암 그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암 환자가 전이되지 않으려면 신생혈관을 차단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생혈관을 차단시킬 수 있을까가 요새 이제 과학자들의 그 주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암 치료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암세포에게 혈액을 공급하는 공급 라인, 다시 말하면 새롭게 조성되는 신생혈관, 암을 전이되게 하고 혈관을 타고 암이 전이되기 때문에 이 신생혈관을 어떻게 하면 싹둑싹둑 차단해서 잘라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요, 유방암은 많은 나라에서 여성을 가장 많이 죽게 하는 암이기도 합니다. 보통 일평생 동안 살 동안 약 8%의 여성에게서 유방암이 발생하는데,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갑상선암 같은, 그리고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들 뿐만 아니라 폐암, 고형암들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유방암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전립선암이나 폐암이나 내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you are what you eat, 내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 암 발생과 내가 무엇을 먹는가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비례한 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미경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암세포를 건강한 성인의 몸에서도 항상 볼 수 있어요. 저도 현미경으로 지금 들여다보면 저에게도 암세포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암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60조에서 80조에 이르는 세포가 있는데 그중에 수천억 개의 세포가 복사되는 과정에서 정상세포도 복제를 하고 암세포도 복제를 하는데, 정상세포는 이게 뇌가 그 정신 이상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상에서 지금 조금 손상되고 있고 망가지고 있으면 오토파지 명령을 받고, 지난 시간에 왜 해독식을 하는지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해독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암 전문가들이 암은 계속적으로 해독이 답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요? 망가진 세포가 더 이상 망가진 세포를, 암세포를 찍어내지 않도록 세포 복제를 중단해요. 정상세포는. 야, 너 망가졌잖아.
이제 더 이상 너는 망가진 세포를 찍어내면 안 돼. 하고 정상세포는 적당한 때에 복제를 멈추는데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은 뭐냐면 암세포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세포 복제 명령을 받지를 않아요.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이미 어떻게 해요? 망가진 세포를 계속적으로 찍어내서 그게 질병이 있는 암으로 발현되는 게 암세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암세포는 무엇에 의존해서 세포를 계속 복제해내더라? 메띠오닌에 의존해서 암세포가 계속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신생혈관을 차단시키려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전이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신생혈관을 싹둑싹둑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암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수천여 개 세포가 복사되는 과정에서 복제가 될 때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변이된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부터 스며드는 영양 공급을 받아서 직경이 0.5에서 1 정도 될 때까지 되면 이게 몇천 개의 암세포냐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몇 개예요. 약 1000만 개의 세포까지 자라고 더 이상 크지 않아요. 이 크기 이상으로 더 크지 않는 암, 다시 말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암,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암이 있고 질병을 유발하는 암이 있어요. 그래서 1000만 개의 세포까지 자라고 더 이상 크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암이에요. 질병으로 형성되지 않는 암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무 증상이 없는 암을 무슨 암이요? 질병이 없는 암이라고 하고 70세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갑상샘에 이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정상이에요. 암세포가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이 크기 1000만 개 이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요 1000만 개일 때, 스몰 튜머일 때는 암의 사이즈가 작고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옆에 기관으로 전이되지 않을 때까지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00만 개 이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자, 주변에 있는 산소와 이래서 암은 산소가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양 공급을 주변 혈관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아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엔지오제닉 팩터라고 하는 신생혈관을 만드는 조형, 쉐이프, 모양을 만드는 이런 혈관 조형 인자가 이렇게 암세포로부터 이렇게 뻗쳐 나와서 얘가 자꾸 암세포의 공기를 발산해요, 혈관에. 이게 보이시죠? 발산해요. 그래서 주변 혈관이 암세포 쪽으로 여기 약간 코같이 생겨서 이렇게 빼쭉 나온 게 여기 보니까 싹이 돋아나고 있어요, 혈관에. 요 싹이 돋아나서 그 신생혈관 조형인자가 자꾸 그 조형인자를 발산해서 주변 혈관이 암세포 쪽으로 이렇게 싹이 나면서 돋아나면서 여기 보니까 세 번째 그림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암세포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암세포와 혈관이 싹이 나서 스프라우팅 캐필러리라고 모세혈관에 뭐가 생겼어요? 싹이 돋아나요. 혈관 조형인자를 자꾸 암세포가 뿌려내면서 모세혈관에 싹이 나면서 얘가 쫙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혈관이 이렇게 새롭게 돋아나면서 혈관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메타스태틱 스프레드, 전이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는 요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엔지오제네시스, 즉 피를 공급하는 신생혈관이 조용히 되면서 암이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바로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질병 없는 암이 질병 있는 암으로 되는 것은 한 끗 차이인데 무슨 차이냐면 신생혈관이 생성이 돼서 다시 말하면 혈액으로부터 요 혈관에 있는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메티오닌 수치가 높거나 IGF-1과 같은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동물성 음식에 있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에 의해서 영양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암세포가 뭘 뿌린다 그랬어요? 혈관 조형인자를 자꾸 뿌려요. 뿌리고 여기서 싹이 돋아나요, 혈관으로부터.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쫙 연결이 되면서 혈관을 타고
뭐가 되냐면 전이가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 도표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신생혈관을 차단해서 전이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도표를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원발에서 전이 됐다, 유방암에서 폐로 전이 됐다, 유방에서 원발 자체가 유방에서 폐까지 퍼져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이 전이가 시작되고 또 림프를 타고 피부 밑에 림프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림프 전이 되고 있다 하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죠. 신생혈관을 타고 계속 혈관을 타고 계속 싹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들은 계속적으로 뭘 염려하셔야 되면 신생혈관을 차단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엔지오는 혈관, 제네시스는 창세기가 성경에 제네시스죠. 이 없던 것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신생혈관을 지금 만드는 것을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표현하고 이 오른쪽을 보시면 어떻게 엔지오제네시스, 신생혈관이 생성이 되는지 그 과정을 처음에는 작은 몇 개였어요? 1000만 개였죠? 몇 개인지 기억나세요? 몇 개예요? 다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개. 예, 1000만 개의 세포까지 자라면 이때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스몰 튜머였는데 여기에서 얘네가 뭘 공급받아서 혈관 조용인자, 암을 유발하는 혈관 조용인자를 자꾸 모세혈관에 뿌려요. 자꾸 뿌리고 이 모세혈관에서 이제 싹이 돋아나요.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동물성 음식을 즐겨 드시거나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을 계속적으로 즐겨 드시면 메티오닌 수치가 높은 음식을 계속 드시면 혈액으로부터 뭘 공급받냐면 암을 크게 하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혈관이 쫙 생성이 되면서 혈관끼리 전이가 되면서 확산이 되어지는 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000만 개 정도의 암세포 덩어리까지 자라고 요 A 그림은 B는 더 크기 위해서 신생혈관 조형인자를 암세포가 계속 이 모세혈관에 뿌리면 주변 혈관의 암세포 쪽으로 이렇게 싹이 돋아 나와서 얘하고 혈관에서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은 게 쫙 연결이 되면서 혈관을 타고 전이가 확산이 되어지는 요 도표를 인식하면 과연 암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중단되기도 하고 캔서 돌머시 동면 상태로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전이 되지 않도록 싹도 싹을 자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 암을 치유하는 것은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생혈관이 생기니까 이 신생혈관을 타고 메타스태틱 스프레드 전이가 확산되어져서 그로싱 튜머, 암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도표는 굉장히 중요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의 전이를 막고 재발을 막고 암을 완전히 그 동면 상태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암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C의 도표를 보시면 결국 암세포의 피의 공급 라인이 신생혈관이 이렇게 쫙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연결이 되면 암세포가 더 크게 자라고 요 혈관을 따라서 계속 위에서 유방에서 폐로, 림프로, 뼈로 계속적으로 혈관을 따라서 다른 조직으로 메타스태틱 스프레드 전이가 확산이 되어진다는 요 도표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씹어 먹으셔도 돼요. 이걸 이해하시면 결국은 암은 내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면역력을 자꾸 떨어뜨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 그래서 자연적으로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암세포가 혈관으로 연결이 돼서 신생혈관을 타고 전이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신생혈관을 싹둑싹둑 잘라낼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암 전문가들의 숙제예요. 자, 그래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신생혈관 차단제 약이 개발돼서 FDA 허가를 받아서 사용되고는 있으나 상당히 선별적이고 부작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서 신생혈관이 일시적으로는 차단될 수 있으나 더 빠른 확산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적인 많은 실험 끝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신생혈관을 차단시키는 특정 음식이 신생혈관이 생기는 거, 쉐이프 모형을 만들어서 신생혈관 조형을 차단하거나 그 진행 과정을 확
줄여주는 그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요 도표의 그림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많은 분들이요 그냥 채소만 먹으면 암이 낫는 줄 아세요. 예, 비건 채식이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생혈관 조형인자를 억제하는 것들을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 요 도표를 보시면 신생혈관이 조형되는 것을 막아주는, 다시 말하면 암세포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을 만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식물들이 여기 이제 소개가 돼 있어요. 대표적인 신생혈관 조형을 차단하는 대표적인 음식들. 자, 우리가 아는 많은 식물성 영양소들 가운데 특별히 과일, 딸기, 브로콜리, 이거는 대표적인 신생혈관 차단제예요. 그리고 차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암세포가 새로운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을 차단한다는 사실을 이제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 같은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그 연구 결과 밝혀냈는데, 이들은 유방암을 장기적으로 예방하는 데 이상적인 것으로 의존할 만하고 구하기도 쉽고 안전하기도 하고 값도 싸고, 그래서 오히려 아주 부작용을 유발하는 그런 화학적인 처치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부작용 없이 효과적인 신생혈관 차단제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자, 이런 식품 성분들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에게 있어서 모든 암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신생혈관이 조형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아주 중요한 치료제들입니다. 특별히 이 식물성 영양소들에는 이 파이토케미칼 성분들이 암세포의 혈관 조형을 차단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영향을 주어서 암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하는데 확실한 영향을 주는데, 자,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대표적인 음식들 여러분 좀 기억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밀크시스를 드시기도 하시고 글루타티온, 이 전구체, 실리마린 성분들 드시는데, 지중해 엉겅퀴가와 비슷한 알티촉이라고 하는 그 식물들을 드시면 엉겅퀴하고 비슷합니다. 예, 요것도 신생혈관을 차단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 사과, 폴리페놀 성분이 많은 사과 여러분들 매일 드시죠? 예,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데 이 사과도 신생혈관이 생겨서 그 전이를 촉발시키는 그런 신생혈관을 차단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바질도 그렇고 후추, 아침마다 토마토에 강황에다가 후추를 넣으면 마이크 아담스 암 전문가가 암 튜터라고 하는 이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강황만으로도 항암 작용을 하지만 거기에 후추를 근데 이렇게 화학적인 후추 말고 통후추 얘기해요. 통후추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글라인더로 갈아가지고 넣어서 드시면 수백만 배의 효과가 있다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베리는 베리 계열은 말할 것도 없이 신생혈관 차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서 제가 어제 주방 식구들한테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베리 계열을,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베리 계열을 먹지만 건포도도 먹고, 크랜베리에 당조림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단됐다가 또 당조림이 아주 최하로 했다고 해도 제가 불안해서 크랜베리 건포도를 그냥 말린, 포도를 그냥 말린 거 당분 처리 안 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데, 요 베리 계열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신생혈관 차단제입니다. 그 다음에 복초의 중국 배추. 그래서 우리 요번에 우리 농사한 걸로 이제 김장을 해놨는데 중국 배추도 역시 신생혈관 차단제이고, 브로콜리는요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 논문에 넘버 1으로 등극을 해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십자가 채소는, 그래서 제가 이 30년 내 이 노하우를 더불어서 아침마다 암 환자와 이 상류층에 계신 분들의 전 세계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침마다 녹즙을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녹즙을 이게 다 짜내서 드시면, 이 섬유질을 다 짜내고 드시면 흰쌀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두 달은 효과를 볼 수 있으나 통째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요새 샐러드 사탕이니 뭐니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대장암 환자들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이제 식이섬유 양을 늘리는데 2부에서 설명하지만, 대장암의 원인은 물론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대장암을 유발합니다. 장폐색이 오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식이섬유 이전에 더 큰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2부에서 확인하실 건데, 그래서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나 양배추, 그 다음에 방울 양배추, 요런 십자가 채소들은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을 싹둑싹둑 차단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한일마을 식단에서 아침에 브로콜리,
예, 콜리플라워, 당근, 양배추, 토마토가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 오늘 내 몸에 5,000개, 3,000개 생기는 암세포가 이 질병이 있는 암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신생혈관이 생기지 않도록 싹둑싹둑 잘라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아침마다 어제도 브로콜리, 오늘도 브로콜리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겨워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신생혈관을 계속적으로 싹둑싹둑 잘라내기 위해서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가 채소를 통째로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요것도 통째로 말려놓은 거예요. 유기농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뭐 등등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시는 거고, 여기 방울 양배추나 뭐 브로콜리나 양배추 요 과들은 위암 환자들만 드시는 게 아닙니다. 예, 요게 신생혈관을 싹둑싹둑 잘라요. 그리고 이제 고수풀, 시란트로라고 하는 고수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베트남 식당에 가시면 월남쌈 드시거나 또는 쌀국수 드실 때 고수가 들어가죠. 그 이제 중국말로 샹차이라고 하죠. 제가 고수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의 만나가 이 고수과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과학자들은 스피루리나가 이제 성경의 이 그 만나 성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정도로 이 고수에도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콜라드 그린이나 이 케일은 대표적으로 제 넘버1 채소예요. 신생혈관 차단하는. 특별히 유방암 환자, 난소암 환자, 전립선암 환자들은 이거 달고 사셔야 돼요. 케일. 뭐 모든 암 환자들 그렇지만 종양 억제하는 성분들이, 유방암 종양 억제하는 MCF7 같은 암 세포주를 차단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신생혈관 차단제가 이 콜리플라워나 또는 케일에 있는데, 제가 왜 이 콜라드 그린을 여기다가 안 넣었냐면, 콜라드 그린은 잘못 드시면 이게 독소가 있어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케일은 독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콜라드 그린을 넣을까 케일을 넣을까 하다가 상당히 망설이다가 케일은 가장 안전하게 항종양식품으로, 그 다음에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조영제로 상당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채소는 모든 과일과 채소를 로푸드로 드시면 무조건 생으로 드시라는 게 아니라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그래서 삶아서 드시는 것보다는 쪄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50도 이하로 살짝 쪄서. 예, 그렇게 하면은 효소가 파괴되지 않으면서 신생혈관을 차단하실 수가 있고요. 뭐 마늘은 요새 뭐 구운 마늘들 엄청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래서 마늘과 그 다음에 브로콜리하고 십자가 채소가 넘버1이었어요. 신생혈관 차단제로 하버드 연구에서. 그리고 이제 생강도 이제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생강을 많이 활용하죠. 생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당뇨 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인데 계피. 예, 계피하고 생강이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신생혈관 차단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삼도 그렇고 녹차도, 케일, 렌틸콩, 리마빈콩, 콩 종류는 거의 다 신생혈관을 차단하는데, 대신 껍질채로 드시는 콩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껍질채로 드시는 콩, 중국에 이렇게 단콩 많죠, 긴 거. 요런 것들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에스트로겐을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껍질채로 드시지 않는 콩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섯 종류들도 그래서 뭐 상황버섯이다, 암 환자들 옛날에 버섯가루들 많이 드셨잖아요. 거기도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좋은 성분들이 있고, 머스타드 그린이나 올리브도 말할 것 없이 온몸에 있는 염증을 올리브를 몇 끼니마다 먹을 수 있다면 올리브 열매를, 그래서 사실 이제 이태리나 지중해 쪽에서는 올리브를 매일 먹기가 참 좋은데, 지중해 음식에 대한 그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쪽이 아닌 곳에서 올리브를 매일 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압착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의 그 최상급의 그거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지만, 아무리 좋은 올리브 오일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이렇게 산화시켜서 드시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생으로, 예를 들어 바게트빵 드실 때, 현미 바게트빵 드실 때 생 올리브유 압착한 거, 엑스트라 버진 거는 그냥 올리브 오일에다 바질 좀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냥 찍어 드시면 그때는 신생혈관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드시는 방법도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치커리 싹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치커리도 이 당뇨병 치료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당뇨병 치료제로 주로 많이 뭘 씁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여주 많이 먹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이 하늘마을 해독차에 인디안 돼지감자차 드시죠.
돼지 감자가 이 한약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데 돼지 감자는 저희 거는 그 변종되지 않은 씨앗을 저희가 인디언 야생 지역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디안 돼지 감자로 이렇게 굉장히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그 아무 식량이 없을 때 인디안 돼지 감자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온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얘가 다 공급을 해요. 그래서 요 인디안 돼지 감자는 이 감자 알만 먹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잎사귀도 약이고 줄기도 약이고 뿌리도 약이고 열매도 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나물? 뭐 곤드레 나물 이러면은 흥분하시는데 그보다 영양 성분이 훨씬 많은 게 인디안 돼지 감자 잎사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방의 선생님들한테 인디안 돼지 감자 나물밥을 자주 해주라고 얘기하는 게 그걸 말려서 여러분들 지금 차로도 물로도 계속 드시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져요. 치커리도 여주도 인디안 돼지 감자도 감자하고는 좀 달라요. 요 인디안 돼지 감자 차를 여러분 매일 드시게 하는 게 암 환자들이요 다 당뇨 환자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요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주면 예, 이 염증이 잘 안 생겨요. 예, 그리고 소화기가 빨리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차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의 생수를 마시면서 혈액을 정화시키지만 여러분들이 뜨거운 생수, 이온화된 물을 하루에 4컵에서 5컵 정도 드셔야 돼요. 팔팔 끓인 물, 그게 이온화된 물이죠. 그 이온수를 먹으면 신장이 여과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저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물이 석회화된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팔팔 끓여서 이온수로 먹기 때문에 혈액 정화작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수 8컵에서 10컵 정도 그 체온 온도 정도로 드시지만 그 외에 팔팔 끓인 이온수도 신장 청소할 때만 드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렇게 드시면 신장의 여과율이 상당히 더 좋아지는데 사구체 기능도 훨씬 더 좋아지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석도 잘 안 생기고 예, 그래서 그거 치커리 얘기 나오다가 다른 데로 많이 샜죠. 그다음에 완두콩도 예, 고추도 이 맵지 않은 캡사이신 그래서 요새 오이고추 같은 거 있잖아요. 맵지 않은 거.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청양고추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매운 거는 오히려 자극을 주지만 맵지 않은 고추, 오이고추나 가지고추 정도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호박도 그렇고 로즈마리, 예, 허브 종류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그 부분에서 이 허브들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로 많이 등극을 하는데 요 허브들도 그렇고 파도, 양파도 그 시금치도 뽀빠이 아저씨만 철분 때문에 이게 아니고 신생혈관을 차단하는데 시금치를 이렇게 노지에서 키워보잖아요. 겨울에 얘네들은 안 죽잖아요. 노지에서도 계속 자라요. 봄에도 그대로 캐먹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신생혈관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얘가 생명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에 있는 스포라민 단백질이 최고의 단백질이죠. 그래서 폐암 환자는 고구마를 달고 살아야 되죠. 폐암 환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폐의 산소 포화도를 올려야 돼요. 암은 산소가 답이니까. 산소가 쑥쑥 물론 이 운동을 하시면서 산소 포화도를 올릴 수도 있지만 내 몸 속에 그 세포 속에 유해균이 많으면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5단계 해독을 해서 유해균을 다 빼내고 나야 유해균이 빠진 자리에 유익균이 들어가면서 뭐를 끌고 들어가요? 산소를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 고구마가 자주 나오잖아요. 이 1년치 고구마를 아예 저희가 계약을 하고 한 장로님께 계약을 해서 아주 좋은 고구마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고구마에 있는 스포라민 단백질이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만 고구마 드시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2개, 3개 점심 저녁 먹을 것까지 쟁여놓으시는데 고구마 이렇게 우리 근데 왜 드라마 보다가 답답하면 고구마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고구마는 여러분의 이 폐 기능을 뻥 뚫어주는데 상당히 좋은 기능을 하니까 고구마도 좋고 토마토는 말할 것 없이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면 지방과 콜레스테롤인데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쫙쫙쫙쫙 석션기처럼 흡착하는 애가 토마토하고 콩 속에 있는 이 레시틴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방을 싹 분해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생혈관을 차단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라임이나 강황은 하버드 연구에서 나와 있잖아요. 강황을 먹을 때는 암세포가 딱 동면 상태로 들어가다가 석 달 강황이 떨어져서 안 먹었더니 암 수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다시 강황을 먹였더니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강황만으로도 그래서 이 의료인들은 자기가 암에 걸려서 오실 때 한 번은 남편분은 한의학 박사님이고 사모님은 이제 그 교수님 기억나시죠? 저 미대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하늘마을 그 2층에 그 요리교실 올라갈 때 계단에 있는 그림들 그거 우리 미대 교수님이 우리 환우분들 다 지도해서 미술 치료하면서 그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케어하게 하도록 했을 때 이분이 매일 강황을 달고 살아요.
그 남편분은 황실 의사시고 그런데 이 의료인들은 자기가 암에 걸리면 꼭 강황을 달고 살죠. 암에 걸리기 이전부터. 강황의 그 신생혈관 차단 효과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마을 밥이 매일 강황이 들어가요. 그래서 밥이 좀 누리끼리 안 그래도 현미인데다가 바라의 현미인데다가 강황을 넣어서 이제 밥이 누리끼리 하죠. 이렇게 음식이 약이 되도록 드시는 겁니다. 신생혈관을 차단하도록. 채소만 먹는다고 그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약이 되도록, 약이 음식이 되도록. 그 다음에 양파는 그 쿼세틴 성분이 피를 상당히 맑게 해서 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들이 양파를 민간요법에서 계속 양파즙을 먹으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안 먹어도 될 만큼 피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파로 고혈압, 고지혈증 잡는 방법 지난 시간에 강의해드렸죠. 자, 신생혈관 차단하는 거 한번 눈으로 쑥 훑으면 되는데 제가 왜 하나하나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하늘마을 식단에 매일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죠? 거의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이 약이 되도록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엔지오제네시스, 신생혈관을 어떻게 싹둑 잘라내는가. 바로 얘네들로 여러분들의 이 전이되지 않도록,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도록 영양분을 완전히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잊지 마시고 일부에 있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 보니까 이걸 보시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른 하나의 연구는 식물에 있는 여러 영양소들 중에 특별히 폴리페놀하고 플라보노이드가 신생혈관 차단제로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이 폴리페놀하고 플라보노이드는 대개 모든 과일에 다 들어있죠. 사과에도, 바나나에도, 토마토에도 등등. 그래서 이 폴리페놀 성분이 신생혈관 조형을 차단시킨다고 발표했고 또 다른 실험에서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신생혈관 조형을 차단해서 그 암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 도표를 보시면 너무나 재밌어요. 패트리 배양 접시에서 신생혈관 조형인자의 영향으로 모세혈관 세포가 원통형 혈관 구조로 만들어주기 시작할 때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이 음식들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시트러스과는 약간 신 과일이나 뭐 오렌지, 뭐 레몬 이런 애들이요. 이런 시트러스하고 샐러리, 그 뭡니까? 그 남자들 비아그라보다 훨씬 더 그 정력을 활발하게 하는 샐러리하고 고추 등의 식물에서 발견되는 이 식물성 영양소 플라본과 같은 이 아피겐이나 루테오린을 넣었더니 신생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다가 요 그 파이토케미칼에 있는 특정 영양소에 의해서 신생혈관이 막 크다가 딱 중단돼 버려요. 이게 암이 동면 상태로 될 뿐만 아니라 신생혈관이 차단이 되면 전이가 되는 게 딱 멈추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도표를 좀 보시면 자, 이제 신생혈관이 막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쫙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요거 샐러리 그림 보이세요? 신생혈관이 이렇게 뭉게뭉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멀리서 보셔도 신생혈관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다시 이제 대장암에서 신생혈관이 만들어져서 이제 복막이나 이런 데로 막 전이되려고 꿈틀꿈틀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차에 여기 보니까 샐러리를 먹여봤어요. 예. 그리고 고추를 먹이고 시트러스 프루트를 넣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신생혈관이 이렇게 만들어지던 게 점점 여기 위에 이거 라인 다 보이시죠? 이거 결절 같은 애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세요? 점점 희미하죠. 결절들이 많이 없어지죠. 지금 거의 안 보이죠. 여기 요 위하고 요 그림 좀 비교해 보세요. 요거는 안 넣었을 때예요. 아무것도 그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특정 음식을 안 넣었을 때는 그대로예요. 그죠? 변화가 없죠. 점점 진해지고 더 생기고 있어요. 근데 넣은 쪽은 어때요? 샐러리나 이 뭐 시트러스 프루트나 과일 이 고추 같은 걸 넣었더니 어떠세요? 결절 같은 거 있던 것들이 여기 밑에 보이나요? 보이세요? 요거? 여기는 어때요? 위하고 이 라인이 쫙 있던 게 여기 보이세요? 거의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신생혈관 차단하는 걸 모르고 멀쩡한 장기들 자꾸 자르고 항암 화학제로 자꾸 독극물로 어떤 경우에는 그 뭐 삼중음성이나 허투나 너무너무 이제 그 종양 상태가 심해서 농이 줄줄 나오고 이게 뭐 림프까지 이게 전이가 돼서 이럴 때는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예.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뭐 일기이기에는 얼마든지 신생혈관 차단하는 방법으로도 이 암세포를 동면 상태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건 하버드 이 통계에서 나온 이 논문들을 보시면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발 전이의 공포로부터 좀 해방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얼마만큼 대조군에게 이 신생혈관 차단되는 딸기를 먹였더니요, 10ml 먹였을 때 25ml, 50 마이크로몰 먹였을 때 이 파이세틴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여기 연구를 보니까 딸기에 많고 다른 과일과 채소에서도 발견되는 식물성 영양소 파이세틴이 신생혈관 조형을 억제하는 강한 효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들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딸기 섭취량을 점점 늘려봤어요. 이건 대조군이에요. 처음에는 보니까 신생혈관이 아주 확실하게 보이죠. 생기는 게. 자, 그랬는데 10 마이크로몰의 파이세틴, 딸기에 있는 파이세틴을 먹여봤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25 마이크로몰이고, 자, 50 마이크로몰을 먹였을 때 이 라인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이렇게 선명해지고, 점점 더 이 신생혈관이 보이세요? 아니면 점점 더 희미해지나요?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어떠세요? 10 마이크로몰하고 25 마이크로몰하고 점점 와해되는 게 보이세요? 신생혈관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게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딸기 섭취량을 점점 늘려가니까 원통형의 신생혈관 세포가 점점 와해되고 무너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아침마다 이게 베리 계열을 먹이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꼭 베리 계열을 먹이라고 어제 이제 주방과 여러 식구들에게 당부를 했는데, 예. 그리고 일본의 연구에서 보면요, 이게 검은 쌀 있죠, 검은 쌀, 자주색 쌀, 흑미쌀. 예. 흑미쌀이 신생혈관 조형을 차단한다는 연구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니까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다가 흑미쌀을 먹였더니 신생혈관이 점점 와해가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신생혈관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요 위에는 보니까 그대로 신생혈관이 점점 더 생기고 있는데, 밑에다가 여기 검은 쌀을 먹이니까 어때요? 이 퍼플라이스 PER 보이시죠? 검은 쌀, 흑미를 먹였더니 신생혈관이 어때요?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나요? 신생혈관이 점점 와해가 돼가지고 안 보이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유방에 지금 암세포가 동면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 폐에 수술 날짜 잡아놓은 분들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음식에 의해서, 예, 특정 음식에 의해서 여러분의 이 신생혈관이 생성되던 것들이 다 와해가 되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채소 먹으면 암이 조금 줄어들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햄프와 치아 같은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춰주니까 1대1에서 1대4로 맞춰주니까 염증이 점점 동면 상태로 들어가고,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이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가장 아주 안전하게 맞춰주는 이 아마씨가 이 리그난 성분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유방암 환자의 MCF7을 억제하고, 또 전립선 환자의, 그 다음에 폐암 환자에게, 그리고 골밀도가 완전히 떨어지는 분들에게도 시험해봤더니 필수지방산 리그난이 엄청난 속도로 이 골밀도를 잡아가는 그런 수많은 논문들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논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환우분들을 케어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세계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콜라보하면서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양의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 자연 음식을 매일 먹는 것은 암이 점점 크는 것을 멈추게 하고,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의 요 자료들을 그냥 한번 보고 흘리지 마시고, 이거는 연구자들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연구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여러분의 그 암의 전이를 막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암이 생기고 성장하고 전이되는 데 관여하는 두 가지 특정 물질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어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IGF-1과 메티오닌이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이라고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안 죽도록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 암의 생성, 성장, 전이에 관여하는 두 가지 특정 단백질인데 그것은 동물성 음식에 많은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IGF-1과 메티오닌이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은 암세포는 IGF-1과 메티오닌을 먹고 커요. 그래서 손상된 세포가 오토파지를 안 받고 케토시스 원리나 이런 해독을 안 되면서 계속 얘가 점점 크고 성장하는 원인이 그거였다면 반대로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싹둑싹둑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물질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전이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채식이 답이 아니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에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다고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죠.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안 먹는데 고지방으로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지방 채식을 하고 식사법도 상당히 중요해요. 짬뽕으로 골고루 음식이 사람 잡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물 배합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별히 메론이나 이런 과일들은 식사와 더불어 드시지 않는 거, 그리고 과일은 식사와 같이 드시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은 단독으로 먹는 거 등등, 그리고 가스나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음식물 먹는 방법, 단백질과 탄수화물 배합하는 방법, 배합하면 안 됩니다. 예외가 있는데 밥하고 콩만 예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지금까지 공부하셨잖아요. 제 유튜브 강의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30년이 넘도록 수많은 논문들을 연구하면서 많은 우리 선구자들의 그 가르침, 교훈을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자료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온전한 지식, 홀푸드가 도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암세포의 신생혈관 조영이 되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을 보여줬고, 이런 결과는 실험실에서 실험해서 발견한 것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신생혈관이 만들어져서 암세포가 커지고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신생혈관이 조영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그렇게 해서 차단을 해야 될까요? 더 좋은 방법, 부작용 없이 가장 안전하게 신생혈관을 차단해서 전이를 차단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결과는 실험실에서 실험하여 발견한 것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신생혈관이 만들어져서 암세포가 커지게 되고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용이하게 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건 여러분들이 독일에 가서 일본에 가셔서 면역주사 맞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작용이 없고 가장 여러분의 면역력을 극대화시켜서 암세포를 완전히 씨를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채소와 과일과 곡물 속에, 그것도 훌푸드로 도정한 거 말고, 정제 곡물 말고. 그래서 하버드에서 지금 식단 지수 만들 때 그 인덱스에서 HPDI하고 UPDI, 건강한 식물성 식단 기반 지수와 비건강한 식물성 식단 지수에서 비건강한 거에 대표적인 게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이에요. 그래서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다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드시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고기 드시는 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You are what? You eat.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신생혈관 조영을 막아서 암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 부작용이 없는 것은 특정 식물이 암의 성장을 위한 신생혈관 조영을 차단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임상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용한, 이걸 가지고 저도 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잘 활용하셔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해 놓은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길 바라고요.